안녕하세요. 예술하는 습관의 이니마입니다. 최근 취미로 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림을 배우는 시간을 줄여서 빨리 능숙하게 그리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림을 배울 때 가장 어렵기도 하고 귀찮은 게 형태 그리는 거잖아요. 요 불편한 느낌을 없애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시 안경입니다. 물론 실제로 투시 안경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투시를 하듯이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려면 구구단 외우는 게 순서인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 투시 안경을 쓴 것처럼 사물을 보고 그리는 습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얀 스케치북을 볼 때 긴장이 되고 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선 영상을 멈추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를 스케치북에 그려보세요. 이번 영상을 보고 익힌 다음에 같이 다음 시간에 이걸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달라지는 걸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직 수평선이나 기본 도형, 투시도법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쪽에 보이시는 카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로잉에서 많이 쓰는 1수점과 2수점을 위주로 그리겠습니다. 사물은 사람이 서서 보는 위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아이와 어른이 보는 것이 다르듯이 눈높이에 따라서도 보이는 부분이 차이가 있죠. 오늘은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 상자의 앞면이 사람과 마주보고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눈동자를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1소점으로 그릴 거니까 면 기준으로 그려야겠구나 하고 생각나시나요? 정사각형을 먼저 그립니다. 다음은 눈높이 선을 대략 그어주세요. 눈높이 선은 상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가운데 서서 보고 있으니 상자의 중간에 소점이 생깁니다. 소점으로 향하는 방향선을 그릴 건데요. 직선인지 확인하면서 연하게 그려줍니다. 사각형의 수평 수직선들과 나란하지 않은 선들은 한 소점으로 연결합니다. 깊이를 대략 정해주는데 지금은 정육면체라고 보고 적당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점으로 그은 방향선과 만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곳에서 뒷면에 세로선을 그어내립니다. 앞면의 세로선과 같은 방향이니까 수직으로 내려 그어야 되겠죠. 다시 아랫면과 수직선이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수평으로 그어줍니다. 깊이가 한쪽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조금 혼동되는 부분도 있으시죠? 같은 방향의 선들은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면보다 축소된 뒷면이 보이네요. 알아보기 쉽게 내부를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사진처럼 사람이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해서 바라볼 때를 그려볼게요. 조금 전보다는 우측면이 조금 더 보이죠? 정사각형을 다시 그려줍니다. 소점이 보는 위치에 따라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면의 꼭지점에서
방향선들을 소점으로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깊이를 정해서 뒤쪽 면에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방향선과 만나게 되고 그 지점에서 세로선을 수직으로 내려긋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이 정육면체 옆에서 약간 뒤쪽에 또 하나의 정육면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려볼게요. 과정은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1:2의 비례를 가진 직육면체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봅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눈높이 선을 그립니다. 초점을 대략 정해주세요. 과정은 조금 전과 동일하고 같은 크기의 물건이 같은 간격으로 줄지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겁니다. 육면체 윗면의 폭을 일정 비율로 조금씩 줄이면서 그립니다. 뒤로 갈수록 모든 길이가 단축되어 보이니까요. 잘 그려지셨나요? 혹시 명암 연습도 하셨나요? 그러면 명암도 간단하게 세로선으로 표현해 봅니다. 바로 옆에 세로로 긴 직사각형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걸 능숙하게 그리실 수 있으면 훨씬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다음은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아주 가까이서 상자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려볼게요. 이건 실내 공간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정사각형을 먼저 그립니다. 눈높이 선은 상자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운데서 바라보니까 중간에 소점을 표시합니다. 각 모서리에서 소점 방향으로 연결해 주세요. 깊이선을 정해주고 가로로 긋습니다. 방향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두 지점이 생기고 세로선을 그립니다. 나머지 위쪽 가로선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한 선으로 또렷이 그립니다. 이번에는 사진처럼 사람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봤을 때 그려볼게요. 세로와 가로가 1대 2의 비례인 직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보고 있으니 소점도 따라서 이동합니다. 조금 전과 동일한 순서로 그려보세요. 중간에서 앞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여줄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소점을 이동시켜서 그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사진처럼 위쪽에 구조물이 있을 때입니다. 주로 조명이나 건물의 일부 구조를 그릴 때 많이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정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사람의 아래쪽에 있으니 눈높이 선도 아래쪽에 수평으로 그립니다. 각 모서리에서 소점 방향으로 연결합니다. 나머지도 동일한 순서로 그릴게요.
이번엔 오른쪽에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이제 이 수점으로 투명한 정육면체를 그릴 차례입니다. 어때요? 그릴만 하세요? 이거를 반복해서 그려야 헷갈리지 않고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점은 맨 앞에 수직선을 기준으로 하니까 세로선을 먼저 그립니다. 다음 눈높이 선을 그립니다. 정 가운데서 바라보니까 중심에서 양쪽으로 같은 길이의 소점을 표시합니다. 오른쪽으로 향하는 나란한 선들은 소점 B로 방향선을 긋습니다. 연하게 그어주세요. 왼쪽은 반대로 A로 방향선을 연하게 긋습니다. 깊이를 대략 정해서 육면체를 그립니다. 달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긴 방향선을 긋기 때문에 조금씩 교차점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이 방향선을 그어보면서 오차를 조금씩 줄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내부의 선들은 헷갈리니까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본 모습입니다. 조금 전처럼 수직선을 먼저 그립니다. 눈높이 선 위에 서서 바라보는 위치를 소점으로 표시합니다. 오른쪽 소실점 B까지의 거리를 왼쪽 A까지 거리의 약 1.5배로 정합니다. 이 소점 거리를 조금씩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서 그려서 보면 어떻게 육면체가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선을 그어줍니다. 중심에 서서 봤을 때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봤을 때 제일 앞쪽에 모서리의 각도를 비교해 보세요. 대략 이 각도의 크기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 그릴지 선택하기 쉽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같습니다.
이번엔 사진처럼 눈높이를 상자의 중간에서 바라보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방법은 거리의 건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세로선을 먼저 그려주고 가운데 눈높이 선을 그립니다. 눈높이 선 위에 양쪽으로 같은 길이의 소점을 표시합니다. 모서리에서 방향선을 이어주세요. 나머지 과정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원기둥은 앞에서 그린 모든 것들을 응용해서 그리게 됩니다. 이 정육면체를 그릴 수 있으면 원기둥도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습니다. 원 그리는 연습 하셨죠? 처음이신 분들은 위 카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곡선은 우리 눈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꽤 비슷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투명한 정육면체를 그립니다. 윗면에 원형을 그려야 되는데 투시도법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중심을 찾으려면 윗면에 왜곡된 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어서 교차점을 찾습니다. 이 교차점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교차점에서 A의 가로 중심선을 긋습니다. 이제 B를 그리는데 앞 수평선의 중심에서 초점을 향해 그리면 B의 선이 그려집니다. 원형이 단축돼서 타원형으로 그려지는데 앞쪽이 조금 더 넓은 형태가 됩니다. 이런 곡선의 형태는 주제인 원형보다 배경 부분인 네거티브 공간을 확인하면서 그리면
더 정확합니다. 제가 연필로 진하게 칠한 부분을 잘 보면서 따라 그려보세요. 원의 중심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밑부분의 원형을 그립니다. 원의 중심에서 앞뒤 길이가 단축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다음, 윗면의 타원형의 중심에서 내려 긋지 말고 타원형의 제일 돌출된 곡선에서 수직으로 내려 긋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타원형의 돌출된 곡선과 만나게 됩니다. 보조선이 많아지니까 헷갈리신 분들은 필요 없는 선을 지우면서 그려도 됩니다. 양쪽 동일하게 그립니다. 보통은 제가 그리는 것처럼 육면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원기둥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오차를 줄이면서 실제 대상과 닮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꼭 배우고 넘어가야 할 원심 같은 겁니다. 이 투명한 정육면체로 사물은 거의 대부분 그릴 수 있습니다. 곡선이 많은 동물이나 인간은 원통형으로 응용하면서 그리게 됩니다. 이걸 익숙하게 그리는 습관이 있으면 전혀 새로 보는 낯선 주제를 그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릴 수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선, 기본 도형을 그리는 것이 익숙해지셨다면 그림 그리시기 전에 오늘 배운 토지 도형을 그리면서 손을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방법으로 사물들을 보면서 그려볼게요. 형태를 비교적 정확히 그리게 되셨다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우리 화이팅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